네모 박스 친 것만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계속 말할게요. 혹시나 쌤이 한 거 외에 질문이 있으시면 쌤한테 따로 카톡을 해주시면 쌤이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2번을 이제 요걸 했는데, 자, 요거는 지금 갖고 온 이유가, 자, 이 친구 때문입니다. 이 친구. 자, 이게 수능특강 우리 마플 교과서에서 한번 경험했었던 거죠. 자, 얘가 x는 2대칭식이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 연속 확률 변수 문제고요. 자, 마이너스 3하고 7 사이라고 돼 있고, 자, 또 0하고 5 사이라고 돼 있고, 자, 그때 이제 이 식을 만족시킨다라고 돼 있어요. 자, 잠깐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연속 확률 변수 값을 그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7이라고 돼 있고, x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요 0하고 5 사이에서 지금 이 식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어요. 얘는 지금 0하고 5 사이에서만 만족하는 식인 겁니다. 0하고 5 사이에서만. 그 상태에서 x는 2대칭 식인 거지. 그럼 너네가 x는 2대칭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그리시면 돼요. 음수만 안 나오게. 왜냐면 y 값이 음수기 때문에 x축보다 아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그림을 그려준다면 자, 이렇게 그냥 해서 0부터 5까지 해서 x는 2대칭으로 대충 아무렇게나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0부터 5까지 정의된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마이너스 1부터 자, 0까지는 지금 4분의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0이면 자, 여기 벗어난 범위죠, 지금. 왜냐면 지금 x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7까지예요. 그리고 여기서만 지금 x는 2대칭 성립하는 거지. 여기 양쪽은 모릅니다.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4분의 1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4분의 1이라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0부터 4가 7분의 2라고 줬습니다. 자, 0부터 4까지예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범위네요, 지금. 그리고 0부터 4까지면 너네가 대칭, 이게 오늘 쌤이 너네들한테 주로 설명할 때 그 대칭 관련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쌤이 이제 미리 풀어보니까 대칭 관련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좀 습관 들이면 좋다는 걸 좀 조언을 해주려고 해요. 0부터 4까지라 했을 때 얘가 지금 2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잖아. 그럼 0부터 2까지가 딱 거리가 2지. 쌤이 해줄 조언은 거리를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어봐.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도 2면은 딱 여기가 4가 되겠지. 그게 대칭된다는 거야, 서로가. 그런 거를 신경 쓰면서 문제를 접근하면 오늘 수업할 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를 체크해 주고요. 자, 0부터 4까지가 7분의 2니까 자, 요 부분이 지금 7분의 2인 거예요. 자, 요 부분이 7분의 2인 겁니다. 다시 이 부분이 7분의 2인 거예요. 자,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반쪽짜리는 7분의 1씩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문제가 이제 x가 5 이상일 때를 풀라고 했어요. 자, 그럼 5 이상이면 뭐냐? 마이너스 3에서 7까지 정의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 부분을 잡아서 잠깐만. 이제 여기 부분 해서 여기 7까지 5 이상인 거니까 여기 부분 구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지금 확인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7 사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도 조금 더 연장해서 체크 좀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3에서 7까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좀 단서를 자,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칭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자, 그럼 일단 지금 여기가 7분의 2라는 거랑 여기 4분의 1이 주어졌기 때문에 얘를 조금 활용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칭성을 좀 이용하면은 자, 여기 지금 반 자르면 이 부분이 7분의 1이죠. 그럼 여기가 7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4분의 1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저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0부터 4까지가 지금 7분의 2고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구할 수가 잠깐만. 근데 0부터 5까지고 이만큼이고 이만큼인데 요만큼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x는 2대칭이란 말이야. 0부터 5까지. 0부터 5까지가 정의가 돼 있고 얘가 x는 2대칭이란 말이죠. 그러면 0부터 5까지에 대해서 이 친구고 이걸 만족한다 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x는 2대칭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여기 지금 항등식이잖아요. 잠깐만, 요거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 0이 있죠, 맨 앞에 0. 이게 항등식이니까 한번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럼 0을 대입하면 f는 f2고 이거는 뭐 의미 없고요. 자, 5를 한번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f-3이 되겠지, 왼쪽은. 그럼 f-3이랑 f7이랑 같다는 거 이해되죠? f-3이랑 f7이랑 같다. 즉 f-3이면 이 점의 y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y값 체크하지 마시고 이건 여기라고 했을 때 그러면 f7도 똑같이 여기인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0부터 5까지로 제시가 된 거긴 하거든?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x를 넣어보니까 결국 마이너스 3하고 7 넣었을 때 y값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대칭이.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지금 쌤이 여기 0부터 5까지에서 대칭으로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근데 여기 양 끝도 이제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이 식이. 그래서 결론 이 그래프가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려주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x는 2대칭이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x는 2대칭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여긴 0부터 5까지라고 돼 있지만 5를 대입해봤더니 f-3이랑 f7까지 얘기가 된 식인 거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체 끝까지에 대한 범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 그냥 x는 2대칭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대칭을 시켜볼 겁니다. 자, 그럼 0부터 이 두 칸에서 4 했고요.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하면 여기가 3이죠, 길이가. 그럼 여기서 또 3으로 가면 5가 되겠지? 즉 마이너스 1부터 0을 대칭시키면 4부터 5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여기 부분이 7분의 1이 이거 7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쪽이에요. 근데 이게 x는 이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는 사실 끝났어요. 왜냐? 우리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거 알죠? 그럼 여기 가운데 기점으로 오른편은 익숙하지 0.5라는 거. 그러니까 0.5에서 2부터 5까지를 빼면 되겠지. 즉 식을 다시 만들어 보면은 0.5에서 확률 2부터 5까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5 이상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분수로 파자. 어차피 답을 분수로 내야 되니까. 그럼 2부터 5는 7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 이제 계산해 주시면 이 친구는 2분의 1 빼기 28분의 11이니까 이게 28분의 14거든요. 그러니까 빼면 3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보려면요, 그냥 얘 보고 x는 2대칭식이구나 그래프 그렸으면은 뭔가 조금 고민 없이 바로 풀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0부터 5까지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갖고 와 봤고요. 자, 대칭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77번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도 지금 쌤이 오늘 좀 문제를 많이 풀어줄 겁니다. 좀 풀 게 많더라고요. 자, 여기 3번하고 4번 보면 이제 본격적인 정규분포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정규분포는 쌤이랑 이제 한번 정리했었죠. 자, 유형이 딱 2개밖에 없었지. 그래프 관련된 문제랑 표준화 문제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보시면 표준화 관련 얘기는 없습니다. Z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죠. 네, 그래서 얘는 표준화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특징으로 푸는 거예요. 너네가 정규분포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푸는 유형이 표준화야. 맨날 표준화만 하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통계적 추정할 때도 표준화를 하니까. 그래서 모든 정규분포를 보자마자 표준화 이럴 가능성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정규분포는 엄연히 유형이 2개예요. 그래프 문제를 풀든가 아니면은 표준화를 풀든가. 혹시 덥니? 너무 말씀해주세요. 들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보자. 평균이 24라고 했으니까 대칭축이 24인 거죠. 그 상태에서 값을 줬습니다. 잠깐 그래프 그려봐야죠. 자, 정규분포 그래프 그려주고요. 가운데가 지금 24인 겁니다. 자, 그럼 체크해 볼게요. 21에서 26까지가 0.77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21에서 26이니까 21 체크하면 여기 대충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칸이죠, 3칸. 자, 그리고 24에서 26은 2칸. 자, 이 부분이 지금 0.77인 겁니다. 그리고 쌤이 체크하면서 자연스럽게 칸수 봤죠? 너네 칸수 신경 잘 쓰세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 보면은 26 이하가 0.84라고 돼 있거든요. 26 이하면 체크하지 맙시다, 일단. 26 이하면은 요만큼을 뜻하는 거지. 그럼 너네 표준화 할 때 문제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26 이하를 풀 때 24를 기준으로 여기 전부 다 말하는 거잖아. 이게 0.5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이 식을 통해서 24에서 26까지가 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24 이하는 0.5잖아. 절반이니까 얘가 0.34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빼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다 덧대면 그러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따로 적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 풀어봅시다. 자, 얘는 큰 작작하면 되겠죠? 절대값 부등식이니까. 자, 그래서 이 친구는 풀면은 아유, 공간 없네. 여기 구석탱이다가 적읍시다. P, X가 27 이상 또는 X가 21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절대값 부등식 큰 작작 푼 거예요. 큰 작작. 그래서 그걸 계산한 거고. 자, 그럼 27 이상을 잡아줘야 돼요. 27 이상. 그 다음에 21 이하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이제 오늘 시작하자마자 얘기했다시피 대칭 잘 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칸수 잘 보라고 하는 게, 요 27이 절대로 대충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보시면 24, 이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3칸 차이 나죠. 여기 20이라고도 3칸 차이 나죠. 그럼 얘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럼 27 이상이면은 21에서 대칭 시켜가지고 여기가 지금 27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20일 이하면 요만큼을 찾아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둘을 합한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딱 보니까 전체 1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여기 부분을 현재 모르죠. 그럼 또 봅시다. 여기가 지금 0.34라고 파란색으로 구해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2칸 차이 나죠. 여긴 3칸입니다. 여기는 1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이거는 이제 좀 더러워지니까 필기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닌가? 낫나? 요 보라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뭐 공간 괜찮으면 필기하세요. 이 부분하고 같다는 거 이해가 되죠? 한 칸? 한 칸 대칭. 자, 그럼 이 친구가 아씨
색깔 바꾸자. 이제 보기만 해, 이해만 해. 0.345. 그리고 나서 요만큼. 여기가 0.34면 여기는 0.33 되겠죠. 글씨가 잘 안 보이죠? 파란색으로 보겠다. 0.34. 여기가 0.33 이렇게 되겠죠. 생각해보면 처음 풀 때도 33이란 것 같은데. 네, 0.43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0. 여기 2칸. 여기 1칸. 잠깐만. 이만큼이구나. 이렇게 그림을 막 여기다 덧대서 그리면 이렇게 헷갈리죠? 그래서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안 그려도 돼요, 너네는. 화딱지나네. 자, 21, 26. 지금 여기가 0.34. 였고 21에서 26이니까 여기가 0.43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칭시키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27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3칸짜리, 여기가 2칸짜리, 여기는 1칸짜리니까 이거 합친 게 0.43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0.09가 되겠죠. 여기 0.43, 여기도 0.43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0.86이지. 0.86이고 요만큼이 0.86인 거죠. 그럼 우리 빨간색 부분은 1에서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0.14, 2번이 나온다. 대칭 이용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곳은 여기였어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도 정규분포 따르고요. 좀 또 식 2개 나왔어요. Z 관련 문제 아닙니다. 그래프 관련 문제예요. 자, 그럼 26 이하일 때가 0.23이고 26하고 n 플러스 5 사이일 때 0.54라고 돼 있어요. 여기 5치. 그럼 또 그래프 그려봐야겠지?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그럼 가운데 평균 M 잡아주시고 26의 위치를 사실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이 0.23이 0.5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26은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여기가 0.23이 나오는 거겠지? 그치?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부분이 0.27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0.5여야 되기 때문에 왼쪽 부분이. 그리고 26부터 n 플러스 5니까 n 플러스 5도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n보단 크지 얘가. 그러니까 n 플러스 5 대충 한 이쯤에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뭐야? 26에서 n 플러스 5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 0.27을 해놨잖아. 그럼 저기 0.54니까 여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부분이 0.27이 나와야 또 계산하게 되면은 둘이 같았어야 됐네요. 그 말은 서로가 대칭돼 있다는 소리인 거겠지? 그럼 대칭돼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럼 이 길이가 현재 5죠, 길이가? 그럼 여기도 5여야 되는 거지, 길이가. 그래서 평균이 그러니까 이 길이가 5니까 여기도 5여야 되므로 n값이 31, 2번이 바로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칭성 이용해가지고 다가가는 거. 그래프 문제를 할 때는 저 시그마보다는 이제 평균 이용해가지고 대칭성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칸수 이런 거 항상 신경 쓰시고 오늘 요거 관련돼서 되게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해됐을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는 표준화 이거 별 내용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81쪽에 8번 보겠습니다. 자, 문자 보면요. 주사위 던져야 보건 추출입니다.
기본적인 720번 합니다. 확실합니다.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분포고요. 주사위 눈의 곱이 소수가 나오래요. 사실 요거 때문에 갖고 왔어요. 그냥. 요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표준화시키는 문제죠. 그럼 이항 분포를 통해서 정규 분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표준화시키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항 분포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만들 때는 720 하고 여기에 적어야 되는 건 한 번 시행했을 때 등장할 확률이죠. 한 번 시행했을 때. 그치? 그럼 우리 한 번 시행했을 때 확률 변수가 뭐였냐면은 두 주사위의 눈의 곱이 소수가 나와야 돼.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보면 둘이 곱했을 때 소수가 나오려면 가능한 경우가 2, 3, 5밖에 없어요. 자, 너네 소수의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소수는 곱하기로 표현할 때 있죠. 곱하기로 표현할 때 1 곱하기 자기 자신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네 소수 생각해보면 다 곱하기로 쪼개보면 1 곱하기 자기 자신이잖아. 그게 소수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을 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소수여야 되는 거죠. 그럼 가능한 게 2, 3, 5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가능한 게 2랑 3이랑 5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세면은 1, 2, 2, 아이고야 1, 3, 3, 1 뭐 이거 굳이 직접 이렇게 안 써도 되겠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토탈 6가지가 가능한 거죠. 소수 특징 알고 있으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금방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36분의 6이기 때문에 6분의 1까지로 이항 분포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정규 분포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그거 가지고 표준할 수 있겠지. 자, 이 문제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애초에 가져온 게 소수 때문이에요. 이 소수의 특징을 알려주고 싶어서. 소수는 항상 1 곱하기 자기 자신으로만 표현되는 숫자입니다. 그럼 이해하는데 별 문제 없을 거예요. 혹시나 못 풀었는데 요거밖에 설명 안 해요? 나 좀 더 깊게 듣고 싶은데 하시면 카톡 주시면 됩니다. 오늘 보시면 레벨 1에서부터 3문제 다 할 거예요. 네, 레벨 이거 다 해야 될 것 같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뭐 새로운 내용은 사실 없는데 그 쌤이 막 강조했던 것들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네,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자, 3번 봅시다. 자, 정규 분포 나와 있어요. 표준화 문제 아닙니다. 근데 너네가 정규 분포 할 때 너무 표준화에 이제 그거 빠져 있기 때문에 좀 디톡스를 해줘야 돼요. 너무 표준화 말고 제트 없기 때문에 표준 아니고요. 자, 이 문제는 요거를 좀 주목시키고 싶어서. 여기 보면은 이게 서로 확률이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정규 분포 그래프 그렸을 때 그 넓이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하일 때나 이상일 때가 같아야 된대. 그럼 너네가 이걸 가볍게 그림으로 떠올린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아실 수 있거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상이랑 이하가 같으려면 대칭성에 의해서 이런 식이어야 돼요. 이상이랑 이하가 같으려면 얘가 대칭이어야 돼 서로가. 그치?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아야 된다는 것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얘와 얘의 중점이 35가 나와야 되는 거. 이해됐죠? 아니면 좀 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40 적혀 있죠. 35랑 40 몇 칸 차이 나니? 5칸 차이 나지. 그럼 35랑 35 빼기 시그마도 5칸 차이 나야 되는 거야. 그럼 시그마가 5라는 게 암산으로거든. 쌤 많이 됐습니까? 네, 이게 문제 풀 때 팁입니다. 오늘 대칭성 많이 강조한다 했죠? 부등식에서 이하랑 이상이 서로 같아지려면 이러한 그림을 생각하면 돼, 샘플로. 그래서
대칭 내야 되는 거구나, 서로가 평균을 기준으로. 그래서 시그마가 5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막 이것저것 막 여기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져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도.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풀면요. 시그마가 5라는 걸 알았으니까 7 이상 45 이하랑 25 이상 K 이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K 값 찾으래요. 자, 서로의 넓이가 같아야 되는 거지. 자, 여기서도 또 강조할게요. 얘네 둘이 같으려면 마찬가지로 대칭성에 의해서 같아야 되는데, 자, 마지막에도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일단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다가간다면 또다시 정규분포를 그려줘야겠지. 그럼 가운데가 35고 여기를 7이라고 잡고 45를 한 이쯤으로 잡자. 그럼 이 부분이랑 두 개 그릴게요. 너네 아까 그림 막 덧대서 그리니까 많이 좀 내가 헷갈렸죠. 35 하고요. 25 여기쯤. 여기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야 된대요. 그럼 잘 보십시오. 대칭성 칸수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몇 칸입니까? 10칸 차이 나졌다? 여기 10칸 차이 나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칭된 겁니다. 그럼 여기 부분은 여기 대칭 길이가 같아야겠죠? 그럼 여기 길이가 28이죠? 28. 그럼 여기도 28이겠지. 그러니까 필기로 마무리를 한다면 여기가 28이고요. 여기도 28이어야 됩니다. 길이가. 그럼 35에서 오른쪽으로 28 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63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럼 추가적으로 더 팁을 드릴게. 이거는 당장 실전에서 써도 괜찮은 개념입니다. 7하고 45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넓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대칭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잖아. 그래서 사실 넓이가 같으려면 어떨 수밖에 없냐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돼. 여기 길이 38이죠. 여기 길이도 38 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38 더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63이 바로 나옵니다. 애초에 대칭성 관련된 문제라 대칭은 이 칸수가 되게 중요해요. 칸수에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칸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대칭이 되려면 그리고 넓이가 같으려면 그래서 뭐 이런 거 지금 처음에 아까 정석대로 얘기한 대로 다가가 되는데 그냥 여기 길이 보고 바로 답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여기 38 그럼 여기 길이도 38이겠네. 그럼 25에서 38 더하자. 답이네. 끝. 이러면 저거까지 하면 한 30초면 끝나는 거죠. 문제 풀이가. 자, 괜찮습니까? 자, 4번도 봅시다. 자, 평균 주어졌고요. 자, Z 없습니다. 표준어는 문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조건이 좀 많네요. 자, 7에서 8 사이 줬고요. 10에서 13 사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거 구하랍니다. 자, 그럼 그래프 그려야겠네요. 자, 가운데 10 잡아주시고요. 자, 7하고 8 체크하겠습니다. 7하고 8 여기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0.099. 자, 그 다음에 10하고 13. 자, 칸수 보면서 봤어요? 두 칸이죠? 세 칸이죠? 10에서 13이죠? 13하고 10 보시면 칸수 세 칸이죠? 7이랑 대칭된 겁니다. 신경 쓰면서 가자고 이런 거. 여기가 13인 겁니다. 어이, 전혀 대칭이 아닌데? 마음의 눈으로 받아들입시다. 자, 그럼 여기 길이, 여기 넓이가 0.4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10에서 12 사이랑 7 이하를 빼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7 이하는 여기 말하는 거.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야. 세 칸이야. 세 칸이야. 여기도 0.43이야. 여기도 0.43이죠? 그럼 여기는 0. 그럼 여기는 0.5에서 빼면 되겠지? 0.43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0.07이 되는 거야. 대칭 이용해서 보는 거야. 대칭 이용해서. 그 다음에 10하고 12 사이를 보래요. 10하고 12 사이? 두 칸이죠. 여기 두 칸이죠. 대칭된 겁니다. 두 칸.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지. 근데 이 부분은 이게 0.43이라고 구해놨잖아. 거기서 이거 빼면 되겠죠. 자, 그럼 0.43에서 0.09 빼면 0.34. 그래서 얘가 0.34니까 둘이 빼면은 0.27 나오겠죠. 아이 더워. 문을 열어야겠다. 질문 없습니까?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네? 5번도 있었구나. 자, 5번 봅시다. 요거 가져온 이유는 그래서 X 정규분 알려줬고 Y 정규분 알려줬거든요. 근데 요 식이 지금 더했을 때 1이라고 돼 있죠. 자, X, Y 확률 변수 달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너네가 계산을 하기가 까다롭다 했습니다. 확률 변수가 2개 이상 등장하게 되면. 그래서 이때 사용되는 게 표준화예요. 표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Z로 다 통일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쓰는 게 표준화인 거야. Z 없어도 쓰는 게 표준화인 거야. 언제? 확률 변수 2개 등장했을 때. 자, 그래서 표준화를 이제 해주면 저거 42 빼고 10 나누면 마이너스 1.2죠.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표준화해주면 정규분포 이거 너네 이거 잘 봐야 된다. 또 이거 이런 문제 나올 때 있잖아. 정규분포 2개 나오면 이렇게 동그라미 체크 좀 해놔. 왜냐면 너네 표준화할 때 이거 가지고 2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해가지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X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Y는 네모로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겠지. 그냥 너네가 이 보기 편하게끔 표식만 하면 돼요.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아무튼 표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1이 나왔대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번에도 특별한 친구예요. 1이 나왔습니다. 1이라는 건 전체죠. 그럼 얘가 또 작거나 같다고 얘는 크거나 같다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지 둘이 합쳤을 때 1이 될까? 라 한다면 만약에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1.2가 여기였으니 이만큼이잖아. 그럼 얘는 다 합쳐야 되잖아. 다 나와야 되잖아. 어쩔 수밖에 없어? 이만큼을 더해야지 1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2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계산해 주시면 34가 등장합니다.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너네가 필기했으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러려면 어때야 될까요? 만약에 부등호 방이 서로 같았다면 어때야 될까요? 둘 다 이하야. 근데 1 나오래. 왜냐? 학교 시험에서 변형하면 저렇게 나올 겁니다. 맨입으로 안 줘요. 어때야 되냐면
얘가 여기였으면 이 친구는 1.2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요만큼 먹겠죠. 자, 근데 이씨. 요만큼이면 이 부분이 대칭되면 1로 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너네 지금 연습할 때 부등호가 다르게 위주로 좀 나오는데 요것도 항상 신경 쓰면서 보셔야 돼. 이러면 어떨까? 부등호 방이 같을 땐 어떨까를 신경을 쓰세요. 네. 그랬으면은 이 친구가 1.2여야 됩니다. 변형을 막 그냥 숫자만 바꾸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볼 수 있겠죠? 주화이 안 되고 있나? 아, 됐어요? 자, 이제 싹 다 하면 됩니다. 아마 오늘 레벨 2, 3까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문제수가 11개입니다, 지금부터. 자, 봅시다.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연속 확률 연수방이에요.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부터 5랍니다. 사실 이거는 그 식만 잘 만들면은 별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쌤이 이제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한 게 좀 효율적으로 계산했으면 해서 효율적으로 계산했으면 해서 갖고 온 문제입니다. 갖고 왔다는 게 아니라 선택한 문제입니다. 자, 봐봐잉. 자, 지금 A, B가 12분의 1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문자가 두 개인데 지금 식 하나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우리 식 하나만 더 뽑으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뽑을 식 하나는 뻔해요. 다 더하기 1이에요. 전체 넓이 1입니다. 그럼 전체 넓이를 구할 때 뭐 다양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거겠죠?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직각삼각형, 사다리꼴, 그 다음에 직사각형, 삼각형 이렇게 더해서 하셔도 되고 한 번에 못합니다. 저건 절대로.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사각형 그 다음에 삼각형. 정해진 건 없어요. 야, 너네가 만약에 나는 사다리꼴 계산하는 게 너무나도 싫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근데 뭐 사다리꼴 나는 별 거부감이 없어요. 그럼 사다리꼴로 계산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요게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자, 그럼 지금 색칠된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 이걸로 할게요. 자, 어찌됐든 저쨌든 식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보라색 직각삼각형 넓이는 2분의 b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길이가 1이고 세로 길이는 b 빼기 a입니다. b 빼기 a가 될 거고 파란색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길이가 3이고 세로 길이가 a이기 때문에 3a이고 보라색 직각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가 나오게 됩니다. 길이 잘 체크하시면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이게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식 계산해 주시면요. 저 분배해가지고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a 더하기 b가 1이 나와요.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식 a, b는 12분의 1을 여기다 다시 적어볼게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첫 번째 조언, 넓이 구할 때 정해진 건 없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단 편하게. 네. 그리고 두 번째 조언, 너네 이식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야? 비는으로 두고 대입하겠지? 연립할 거 아닙니까? 대입하고 전체 12 곱하겠지?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인수분해서 A 값 두 개 찾겠지? 뭐 아마 10중 8구 둘 중 하나는 양수고 둘 중 하나는 음수거나 아니 둘 다 양수인데 하나는 뭐 1보다 크단가 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A를 고르고 다시 여기다가 대입해서 B를 찾겠죠? 할 줄 아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는 연습을 찍는 걸로 연습하자고.
찍는 걸로 연습해보자. 곱해서 12분의 1. 이거 좀 찾기 어렵거든요. 근데 한 15초 걸렸어요, 찾는데. 근데 이렇게 더해서 1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게 이거였어요. 4분의 1, 4분의 1이면 되지 않을까? 이거 그냥 1만 나오는 거 신경 쓴 거야. 근데 16분의 1이 나와. 안 되지. 4분의 3 더하기 4분의 1은 1이 되긴 하는데. 근데 여기 분모가 10이어야 되거든. 그럼 A, B는 분모가 반드시 3의 배수가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돼. 그럼 그래서 3분의 3분의 할 수는 없잖아. 1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6분의 1을 생각을 한 거야. 왜냐? 얘가 6분의고 얘가 6분의면 아니다. 잘못 얘기해. 다시. 6분의 6분의를 하게 된다면 A가 6분의 1이고 6분의 1은 안 되고 6분의 1 말고 6분의 1 되겠구나. 그리고 B가 2분의 1이었으면 이거 대입하면 2분의 1이죠? 더하면 1 나오죠? 곱하면 딱 12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감으로 나오는 거거든, 숫자가. 근데 그걸 연습해야 돼, 너네가. 물론 시험 때 긴장되고 뭐 해서 못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못 찾을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아직 시간 우리 현재 많잖아. 이런 거 할 때 너무 방정식, 2차 방정식 다 풀려가지 말고. 이건 수능도 마찬가지야. 뭔가 방정식 풀 때 너무 그거를 막 풀어가지고 답내려고 하지 말고 좀 숫자를 감각적으로 좀 찾아보려고 해야 돼. 그러면 시간 단축이 의외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아마 이제 나왔을걸? 방정식으로 풀었으면 막 대입해가지고 해봐. 생각보다 꽤 걸려 그거 시간.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감각적으로 숫자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확인됐고, 그리고 감각적으로 숫자를 찾았을 때는 꼭 둘 다 넣어봐야 됩니다. 둘 다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 잔소리면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문제가 A에서 B까지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마지막 갖고 온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A에서 B까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 살짝 이제 지워주시고 6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면은 이 부분 찾는 거거든? 그치? 그럼 요거 찾을 때 이게 작년 선배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 아무리 알려줘도 안 하더라고. 무슨 놀부심부고 청개구리 지시고 나를 빡치게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여러 번 설명해도요. 하나같이 반응이 대부분이 모든 아이들이 못 풀었던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이 문제를 못 풀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여기 어떻게 길이를 구해요? 와, 속 터져 뒤지겠어요. 1차 함수 구할 줄 모르나요? 이거 직선식 구할 줄 몰라. 이걸 안 구하더라. 내가 이걸 구하라고 5번을 조언해도요. 5번 다 어떻게 구하니요? 설명 듣고 한 번도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지 말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10명 중에서 2-3명이 그래요. 10명 중에 2-3명이. 그러니까 여기가 다 못할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해. 안 하는데 그냥 작년에 내가 갑자기 빡친 감정이 올라와서 내가 이 문제 할 때도 내가 이거 무조건 강조해줘야겠다. 왜 도대체 안 찾지? 그래서 꼭 연습을 다시 해보셔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1,b거든. 그럼 이 직선식은 y는 bx야. 그리고 우리 b 2분의 1이라고 구해놨어. 그럼 y는 2분의 1x란 말이야. 얼마나 수학할 때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아 적기만 하고 그냥 외우기만 했으니까. 외우기만 해서 그래, 문제를 풀 때. 이해하고 해야지. 얘의 길이를 구하려면 여기 y좌표 알면 되겠네? 그럼 여기 y좌표 하려면 직선식 구하면 되겠네? 이게 암기가 아니잖아. 자연스러운 행동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작년에 내가 이거 화투학교 때 쌍욕을 한두 번이 아니야 진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죠. 6분의 1 대입하면 12분의 1이잖아 이 길이. 2분의 1 대입하면 여기 4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방법. 해도 돼. 이렇게 해. 두 번째, 세 번째는 와닿으면 해. 두 번째, 세 번째란다. 두 번째 풀이는 딱 하나 더 알려줄 거거든. 와닿으면 그냥 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은 해. 하는 거야. 뭐냐면 닮은 비 이용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보이죠? 얘의 넓이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보면은 이거 따로 떼자. 이거 와닿으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따로 떼서 좀 그릴게요. 저기 너무 작아가지고. 잠깐만. 야, 너 왜 아무도 나한테 아니네? 나 제대로 했네. 위에서 나 저거 위에다가 이렇게 쓴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었네요. 제대로 썼네요. 자, 이거 찾는 거예요, 우리. 그럼 얘 넓이는 일단은 12분의 1이라고 일단 해놓을게요. 12분의 1이에요? 12분의 아니구나. 미안하다. 얘 넓이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럼 얘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직각삼각형 넓이에서요. 오케이, 좋고. 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뺄 거예요. 그럼 파란색 넓이가 나오겠죠. 너 못 봤지? 뭐야 저거 6분의 1하고 저거 뭘 이거 이거 무슨 논정이야? 진짜 지워지지도 않고 왜 이래? 쪽팔리네? 뭐 내가 꼽을 먹어야지. 내가 꼽을 주고 있어. 이거 직각삼각형에 요 넓이 뺄 거야. 내가 빨리 얘기할게 이제. 너무 지치됐다. 잘 봐잉. 닮았지? 몇 대 몇이죠? 1대 2죠. 1대 2죠. 그 넓이 b는 제곱 b죠. 넓이 b는 제곱 b지 닮았으면은. 그럼 1대 4지 넓이 b가. 그럼 1자리가 4분의 1이지. 그럼 얘는 4분의 1배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 넓이가 16분의 1이 나와요. 길이 b가 1대 2예요. 1대 2. 2대 1. 2대 1. 넓이 b가 4대 1. 4짜리가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1짜리가 16분의 1 되는 거야. 넓이 b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찾아야지. 여기는 얘랑 6대 1이지. 6대 1이지. 그럼 넓이 b 36대 1이지. 36대 1이지. 그럼 여기다가 36분의 1만 곱하면 되겠지. 그럼 이 친구가 144분의 1까지가 나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뭐야? 16분의 1에서 144분의 1 빼면 되겠지. 그럼 빼주면 그럼 16분의 1 빼기 144분의 1이어서 144분의 참고로 얘한테 9 곱하면 144 나와요. 그럼 8 나옵니다. 약분 4로 약분이 되니까 4로 약분해주면 8로 약분이 되네. 몇이야? 18? 이렇게 된대. 그래서 답이 1번. 이거 한번 그러니까 이제 함수로 연습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함수 연습하면 돼요. 뭐 이거 무조건 이거 따라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함수하기 귀찮으시면 아니면은 괜찮다 하면은 이 넓이로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문제 풀 때 도움 많이 됩니다. 넓이로도 꼭 넓이비로도 한번 꼭 연습해 보십시오. 이게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뭘로 하든 상관없어. 그냥 둘 중 하나 꽂히면 하나만 해도 돼. 전혀 문제 없으니까. 근데 항상 수학은 알수록 좋으니까 그냥 이걸 조언하는 것일 뿐이야.
자, 그리고 여긴 별표. 절대값도 나올 수 있다. 연속확률 변수는 아무래도 실제 함수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 낀 함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fx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요. 자, 범위가 0부터 4까지라고 돼 있고, 그래서 보니까 2를 기준으로 쪼개져 있어요. 0부터 4까지 해서. 그래서 gx를 보니까 0부터 2까지는 fx 그대로 그려달라는 소리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부터 4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막 x축으로 뭐야 이거 fx를 x축 대칭시키고 x축으로 2칸 y축으로 2a 칸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려야지 하지 말고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fx 나와 있잖아. 고난이도 아니에요 이거. 자, 그러니까 뭔 말이야? 요 친구는 그냥 대입해서 식 쓰시라. 그럼 x 대신에 x-2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보라색은 쓰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지? 그럼 a 절대값 x-3 마이너스 2a까지가 될 거야. 그 다음 여기 2a 더하리지? 그럼 2a가 날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a 절대값 x-3인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 fx가 나와 있잖아. 안 나오면은 졸라 어려운 문제가 되는, 아니 졸라까지는 아니고 졸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겠지. 라까지는 안 들어가고. 근데 식이 나와 있으면 전혀 문제 없이는 난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시험 때 이거 없애주진 않을 거예요. 없애주면 문제 자체가 될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뭐예요? 자, 0부터 4까지니까 0부터 2까지를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친구 그래프를 이제 그려줄 겁니다. 0부터 2까지에서는. 자, 그럼 우리 순수한 친구들 이 식 다시 딱 쳐다보고 있으면요. 문자 때문에 되게 빡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 A 상수거든요? 연습 좀 잠깐 해볼까요? 너네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만 적어. 절대값 x-1 더하기 2라는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쌤이 2차 함수처럼 그리라고 했거든요. 쉽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없지만 그냥 가상이 이렇게 제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꼭지점이 1,2지.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지. 근데 제곱은 원래 없었잖아. 그러니까 직선의 형태로만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아래로 V자라고 해서 1,2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로 Y는 뭐 2 곱하기 절대값 X-5 -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에 또 제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위로 볼록이잖아 이게. 그럼 위로 V 딱 해주시고 여기다 5, -3 하면 그래프 끝나는 거야 그냥. 이게 1학년 때 했던 거야 우리. 절대값 편하게 그려요. 어렵게 그리는 거 아닙니다. 잠깐만 내릴게요. 좀 필기는 지우고 있어. 그리고 필요하면 식 구하는 거야. 식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잖아. 그건 있다 생각하는 거고요. 그림만 빨리 그리는 거지.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A가 양의 상수라고 했어요. 상수야. 그럼 이거 뭐야? 위로 V자인가? 위로 V자. 꼭지점이 1,2a인 거야. 전혀 문제 없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그래프 그릴 때 팁. 자, 0부터 2까지라 돼 있을 때는요. 1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 전에 0을 대입하세요.
0을 대입하면요. 이거 마이너스 1 아니에요. 1입니다. 절대값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2A죠? 그럼 A죠? 그럼 0 넣으면 A 나오는 거야? 근데 A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A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도 대입할게요. 그럼 2 대입하면 1이에요. 그럼 또 A 똑같이 나오겠죠? 아, 똑같네요. 그리고 1,2A에서 위로 V자니까 그래프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는. 아, 왜 이렇게 대칭이 같지가 않냐? 오, 정말 미술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안 받아주겠지? 왜 오셨어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하려고요. 너무 이상하다. 저리 가세요. 그럴 것 같은데. 또 높낮이 달라. 와, 막 기분 더럽게 나쁘네. 자, 됐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냥. 자, 그럼 얘도 그리는 거 어렵지 않겠죠. 아래로 V자고요. 꼭지점이 3,0이죠. 그리고 2부터 4까지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4한, 여기 2칸 똑같이 맞춰줘서 해주시면 2 대입하면 A죠. 오, 4 대입해도 A예요. 2 대입해도 A, 4 대입해도 A. A로 다 똑같네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리고 3,0이 꼭지점이니까 아, 그래프 졸라 마음에 들어. 야, 그냥 할 거야, 씨. 지금 선생님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 한 거냐면 이게 원래 일직선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이게 절대값 빼고 생각하면 기울기가 A잖아. 기울기 A고 여기 기울기도 A죠. 그치? 기울기가 같아가지고 한직선 이렇게 평행하게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꺾은 선이 나와버려가지고 기분이 졸라 나쁘네요. 뭐야, 난 다시 그리면 되잖아 그냥. 됐어. 몰라, 이 정도면 됐지 뭐. 자, 이렇게 그림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럼 A를 알아야겠죠? 그럼 A라는 거는 식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전체 넓이 1로 나눠가면 되겠지. 이거 어떻게 구할래? 잠깐 한 20초 생각해 볼래? 팁이 있어요. 이 전체 넓이 식 만들 때 있죠. 날로 먹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힌트, 숫자를 믿으세요. 아, 참고로 여긴 2A입니다. 이거 암산도 돼요. 만약에 이걸 지금 캐치한다면. 자, 시작해볼게요. 가장 불쌍한 친구가 뭐예요? 사다리꼴. 사다리꼴, 직각삼각형 2개. 더해서 1. 당연히 이게 기본이겠지. 근데 좀 불쌍해. 조금 불쌍한 친구. 아니, 조금 더 불쌍한 친구. 그래도 쌤 말 잘 듣는 친구. 아, 쌤이 좀 도형을 너무 막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다리꼴 나 싫어. 삼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삼각형. 이 친구도 불쌍한 친구. 자, 이제 여기서 똑똑한 친구. 오, 길이가 2네. 길이가 2네. 높이가 A네. 여기 높이 A네. 얘가 1로 들어갈 수 있겠네. 그래서 뭐야? 직사각형 넓이 방법이야. 이게 이제 센스 있는 친구. 난 센스가 없어 이러지 말고 이제 이거는 경험이니까. 그림이 오바잖아요. 그래서 내가 힌트 드렸어요. 숫자 믿으세요. 자, 그래서 얘 넓이가 4A예요. 4A. 4A가 1이어서 A 값이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내신 기준으로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신 기준. 수능에서도 뭐
이런 트릭 같은 이런 좀 쉽게 보는 거 당연히 활용될 수는 있죠. 근데 뭐 요거보다 더 복잡한 그림에서 나오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A값 찾았고요. 그럼 문제가 이제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래. 2분의 1에서 2분의 3까지래. 대칭돼 있네요. 습관 들이시는 게 좋겠죠. 대칭돼 보이잖아. 여기 부분 찾는 거예요. 이거는 너네가 사다리꼴을 하기 싫으시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직사각형이랑 삼각형 더해도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본인 별로 상관없으면 사다리꼴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때려도 되겠지. 그 재밌는 거 보여줄까? 아니 너네 뭐 재미없을 것 같다. 요거 있죠, 요거. 아, 형광펜은 체크가 안 되나? 됐다. 와. 형광펜 죠. 대칭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씨.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 개새끼. 아니. 됐다. 자, 봐봐. 요거를 휙 돌려서 이거 좌우 반전돼야 되는데. 뭘 의도하는지 알겠니? 이거 좌우 반전 좀 해봐. 껴줘서 이렇게 길다란 직사각형 만들었어. 길다란 직사각형. 이거 수학2 정적분 할 때 쓰거든. 수학2에서 넓이 할 때 활용되는 거라. 좀 재밌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대칭 되니? 진짜 딱 10초만 갖고 놀아볼게요. 뭐라고요? 옆에 붙이라고요? 이렇게요? 그 라인에 위로. 옆으로. 그걸 뗐던 거에다가 다시. 내 창의력이 없다. 근데 직사각형이다. 요즘 내가 너무 수업만 빡세게 해서 좀 재미없잖아 요즘. 잠깐 드립 좀 쳤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지금 계산 안 했어요 나. 계산 안 된다. 이거 길이 못 거면 안 된다. 길이 못 거면 안 돼. 근데 길이 안 구해도 돼. 왠지 알아? 요거 2배 때리면 이거 높이야. 여기 있지. 이 길이 2배 때리면 여기. 요거 2배 때리면 높이야. 아닌데. 아니 하지마. 그냥 찾아. 요거 찾을 수 있겠죠? 요거 식 있어요. 식 있어. 식 있으니까 찾을 수 있어요. 다 장난이죠. 자, 이제 레벨 2니까 한번 경험한 문제입니다. 평균 M이에요. 9 이하랑 15 이상이 같대요. 평균 찾으세요. 평균은 10입니다. 아까 그래프 그렸어요. 쌤이 기억하라고 했었죠. 샘플. 9 이하, 15 이상. 대칭. 그래서 가운데 중점 찾으면 평균입니다. 9랑 15. 자, 그리고 나서요. 얘랑 얘 값이 최대이고 요걸 만족한다라고 돼 있죠. 얘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별표 2개를 했어요. 이게 매년 모든 수능 특강이랑 아니면은 그 문제집 속에서 항상 있는 문제예요, 이게. 특히 나오면 다 터프 쪽에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너네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평균이 12고요. 이 식의 특징을 보면요. 길이가 8로 일정해요. 이 길이가 안 변해요. a 플러스 6이랑 a 마이너스 2를 빼면 되잖아요. 길이 얘기할 때는. a 날라가잖아. a가 몇이든 8로 일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이 지금 쌤이 파란색으로 체크한 길이를 8이라고 했을 때 a 값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a 값에 따라서 이 길이는 유지가 된지. 그럼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줄었다. 아무튼 가운데로 쏠릴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 가운데로 쏠릴수록 높이가 높아지잖아. 그럼 그만큼 넓이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언제냐면은 최대가 가운데에 딱 두고 여기 길이가 같을 때 이때 넓이가 가장 많이 먹어요. 이거를 살짝만 일로 이동시켜 보세요. 살짝만 일로 이동시키면 여기 감소폭이 이게 너네가 식 관련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이 감소폭이 되게 커요. 정규분포 그래프 그릴 때 이 감소폭이 되게 커서 넓이가 확 작아집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몰려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가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4겠죠? 대칭 서로 사이좋게 4 나눠 가지겠지? 그럼 여기가 16이고 8이기 때문에 A가 1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 8에서 16이에요. 가운데로 몰릴수록 커요. 가운데로 몰려 있어야 돼요. 최대. 그래서 대칭대. 요게 지금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px가 2a 이하인 거랑 x가 p 이상인 거를 비교를 했을 때 a 더하기 b 값을 최소 찾으라 했지. 자, 우린 a를 알아요. a를 알기 때문에 하면 x가 20 이하가 x가 p 이상 요거여야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x고요. 부등호가 서로 반대죠. 그리고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지. 그럼 우린 당연히 집중을 같다 쪽으로 두면 됩니다. 같다. 둘이 같을 때를 찾으면 돼요. 부등호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같을 때를 찾으면은 대칭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램으로 그리면 이거죠. 어이구. 평균이 12고 20 이하니까 여기고요. B 이상이니까 같을 때는 대칭일 때거든요. 이렇게. 그치? 그럼 거리가 8이니까 얘가 4가 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너네 이해 영역이야. 그럼 B가 얘보다 작으려면요. 이 B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면은 넓이를 더 먹죠. 딱 이때가 같을 때란 말이야. 딱 이때가 같을 때야. 근데 B가 왼쪽으로 가면은 빨간색 넓이가 넓어지잖아. 그럼 파란색보다 커지겠지. 근데 우리 파란색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B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즉 B가 어때야 되는 거야? 4 이상이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 물어본 거야. 어차피 A는 10으로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럼 B 값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B 값이 최소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14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문제에서. B의 위치에 따라서 넓이를 얼마만큼 먹는지도 신경 쓰면서 문제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괜찮네? 여기까지가 3번 내용이었습니다. 자, 별표 2개. 요건 너무 자주 이제 출제되는 유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에 관련된 얘기까지도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이제 드디어 이제 표준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되게 쌤이 대칭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대칭 관련된 거. 생각보다 되게 많아가지고 문제가 대칭 관련된 게. 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 대칭을 활용할 가능성이 많이 높겠죠. 참고로 정규문법은 9월 모의고사부터 들어갑니다. 9월 모의고사부터. 딱 한 번 경험하고 그 다음 바로 수능, 10월 수능인 거예요. 6월까지가 이제 독립까지. 6월까지가 독립까지입니다. 자, 보면은 정규분포 X랑 Y 또 등장했어요. 아, 그럼 X랑 Y 등장했고 둘이 뭔가 할 거면은 표준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겠네. 우리 아까 했던 이유. 그리고 쌤이 얘기했죠. 이렇게 정규분포 2개 등장했을 때는 체크를 이렇게 따로 해주는 게 너네가 문제 풀 때 실수 안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요 표현, 야, 요거 해석하는 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x 이하랑 20-x 이상이 서로 같아야 된답니다. 하지만 형광펜을 쳤지만 이제 익숙한 친구예요. 넓이가 같아야 된대요. 이하 이상. 여기서 바로 뭐 할 수 있죠? 평균 계산 바로 가능하죠? 이하 이상, 가운데가 평균. 그럼 얘와 얘의 중점이 10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평균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 정규분포의 평균 M이기 때문에 M은 10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평균 구했고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나오죠, 이 식이. 이거 관련된 게. 이하 이상 되게 자주 나오지.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뭐 사실 거의 100% 출제 되겠죠. 내신에서. 자, 이게 성립하고요. 자, 그 다음에 P가 Y가 40 이상일 때가 이 친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M 아니까 시그마 구하라고 식 준 거겠죠. 그리고 눈치껏 0.028 여기서 0.5에서 뺀 거죠. 0.5에서 뺀 겁니다. 자, 그럼 표준화 시킵시다. 그럼 표준화 시키면 Z 쓰고요. 자, 평균 20이에요. 얘는 평균 20. 20이니까 20 빼면 20이고 이 시그마로 나눠주시면은 시그마분의 10이겠죠. 자, 그럼 계산 연습합시다. 머릿속에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이상이에요. 0.028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시그마분의 10이 몇 나와야 될까요? 둘 중 하나죠. 2 아니면 마이너스 2잖아요, 사실. 2여야겠죠? 이상 쪽이니까. 그치? 그래프 그리면 이거죠. 여기서 2 이상. 요 부분 말하는 거니까 0.5에서 빼겠지. 그래서 얘가 2입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5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평균 구했고 표준 편차 구했어요. 자,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겨도 괜찮겠죠? 니네들이라니까 싸가지 없어가지고 너네들이라고 할 거다가 아 그래도 좀 더 따뜻하게 여러분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말이 더듬었다 야. 나이날친 넘어갈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제 우리 공부했던 유형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공부했던 유형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좀 다시 한번 복습 겸 해가지고 자, 문장제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자, 농가에서 수확한 방울토마토 한 개 당도는 정규분포 나왔는데 은는이가 나왔으니까 얘가 x가 될 것이고 우리는 x를 당도라고 할 것이고 정규분포 만들어줄 것이고 표준 편차 제곱해 주실 거고 너무 슬슬 귀찮다고 이거 안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P 봅니다. 무조건 쓰세요. 자, 이 농가에서 수확한 방울토마토 중에서요 임의로 선택한 방울토마토 한 개가 당도가 x가 A 이상의 확률을 표준화 시켜가지고 구한 게 0.9332라고 이상이 되고 싶대요. 자, 0.9332 눈치 까야지 여기다가 0.5 넣으면 되겠네요.
눈치 까야죠. 0.5 더하면 0.9332가 나온다는 거 눈치 까주시고요. 자, 그러면 당도 x가 a 이상일 확률인 거니까 표준화 바로 갑시다. 그럼 a 빼기 7.4 그 다음에 0.8로 나눌게요. 이게 0.933이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얘는 오랜만에 보는 유형이라 그래프 그려서 풀어볼게요. 자, 우선 0.9332라는 숫자는 저기 표에 있는 1.5짜리인 0.4332에다가 0.5를 더한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마이너스 1.5에서 이만큼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0.933입니다. 그치? 아니면 1.5 이하도 괜찮겠죠, 당연히. 1.5 이하도 괜찮겠지. 근데 쌤이 이걸 쓴 이유가 얘가 크다 쪽이어서. 얘가 크다 쪽이어서 이제 여기로 쓴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얘보다 커야 돼. 그럼 요 위치는 여기면 안 되겠죠? 넓이 조금 먹죠? 어디 써야 되는 거야? 여기 써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만큼 먹으니까 검은색보다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리면 0.8분의 a 빼기 7.4가 마이너스 1.5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여야 이만큼 먹어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상이니까 잘 보셔야 돼, 부등호도. 그럼 양변에 0.8 곱하고 7.4 넘기면 되니까 6.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 최대값 나왔죠. 8 곱하기 15가 120이어가지고 1.2라고 바로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6번 별표 2개. 이걸 왜 했지? 오늘 풀었네. 갑시다. 이유가 있었겠죠. 자, 6번 보면 원래 여기 왜 답칙 안 해놨어? 뭐지? 내가 갈게요 일단.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 빨간 공 한 개의 지름의 길이는 평균 정규로 나왔으니까 아이고 할 건데 이제 보면 빨간 공이거든요. 다음 문장 보면 이게 파란 공이에요. 그래서 길이만 하면 안 됩니다. 길이만 하면 안 되고 x를 빨길이라고 할게요. 빨길. 너무 짜친다. 빨길. 자, 그럼 51,4제곱이라고 쓰고요. 자, 또 다른 이제 확률 변수가 등장했으니까 y라고 해서 파길. 너무 짜친데.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써도 괜찮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뭔다잉? 자, 문제가 이 공장에서 생산한 빨간 공 X에 대한 거죠. X가 45 이하일 확률을 P1이라 하세요. 그러니까 P1은 X가 45 이하일 확률인 거고요. 자, 그럼 P2가 등장하는데 파란 공 중 55 이하래요. 파란 공 중 55 이하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더 키워요? 보여요? 보여요? 아니 장난이에요. 뭐야, 너무 여유롭겠다. 오늘 레벨 2는 끝낼 줄 알았는데. 끝내면 되지. 영장이?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
아, 이거 별표 2개 치는 거 이것 때문이구나. x, y 나왔죠. 자, 근데 이 둘을 더했더니 2분의 1이라 했죠. 그럼 이 둘을 더하면은 x랑 y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산이 너무 힘들잖아요. 표준화 시켜서 통일시키면 되겠죠, z로. 그럼 그림 하나만 그리면 되니까. 46 이상 오시면 40, 예? 팩트가 예. 아, 46 이상 55예요? 좆될 뻔했네. 애들 표정만 안 좋아. 말을 해줘라야지. 자, 그럼 보자. 자, 시간상 표준화 바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거 가져갈 거예요. 자, 저거 하시면요 마이너스 1.5 나오고요. 자, 얘도 해줘야겠죠. 얘는요 0 이상. 얘는 어디냐? 여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시그마분의 5까지 나옵니다. 뭐 표준한 거니까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야, 근데 둘이 더했더니 2분의 1이라고 했죠. 이것도 되게 특별한 친구예요. 그림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1.5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0에서 시그마분의 5니까요. 시그마분의 5를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친다면 이 둘을 합친 거거든요. 이 둘을 합친 게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2분의 1이 의미하는 바가 0.5죠? 특별한 숫자예요. 절반 얘기하는 거죠, 절반. 그치? 그러니까 뭐다? 얘가 대칭됐을 때 여기 딱 섞여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절반 되겠지.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5가 1.5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는요 근데 시그마분의 9인 거 다 틀렸군요. 너네 잘못이 아니지. 네, 여기 2분의 3이니까 시그마 6 나오고. 시그마 구하래요. 4번이네요. 지금 수능 특강 보면 2분의 1도 나왔어, 1도 나왔어. 뭐 이거 되게 특별한 숫자들이 자주 등장하죠. 항상 그걸 신경 쓰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야? 문제 2개 남았었군요. 오, 이거 800 미쳤지. 개쩔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To be continued. 다음 주 월요일 쉬네? 잣됐다. 오늘 좀 빨리 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참 그 6, 3 선거 때 학원 나온다? 시간 조정은 할 거야? 뭐 일찍 하든가 뭐 할 거야? 뭐 해야지. 해. 나 투표 안 할 거야.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앞인데요. 빨리 끝낼게. 자, 보자. 확률 질량 함수가 지금 이거 많이 익숙한 친구죠, 독립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항분포인 거예요, 이항분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이거 이항분포 하는 것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일단 몇 콤마 하겠어요, 이거 10보면. 400 콤마겠죠. 여기 400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NCX P의 X제곱 1-P N-X제곱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제 P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요. 여기 4에 400-X제곱 보여요? 여기 400-X제곱에 집중하시면 돼요. 너네가 이거 NCX PX제곱 1-P N-X제곱해서 요 N-제곱이야 이게.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5분의 4의 400-X제곱이라고 일단 쓰면 돼요. 왜냐면 여기 분모 5잖아요. 5.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다가 쓸 때는 일단 5를 먼저 신경을 쓰면 400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5분의 X제곱이 일단 있어야겠지. 그 지수법칙 이용하면 지수끼리 더할 거니까 400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4에 400, 그리고 나서 이 둘이 더했을 때 1이어야 되지. 이 둘이 더했을 때 1이어야 되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1이면 되는 거죠. 바로.
둘이 합하면 1이어야 돼요. 이거 찾을 때 팁이야. 둘이 합하면 1이에요. 둘이 합하면 1이에요. 그 여기 금방 찾을 수 있어. 그래서 P가 5분의 1이 되는 거야. 또 5분의 4라고 만든다. 5분의 4 절대 아니야. 5분의 4 아니야. X제곱에 있는 거 쓰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제 정리분포 만들어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요거 연습하려고 이 문제 취득한 거예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